알았어.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두 문제 15번하고 22번은 안 풀 겁니다. 그 두 문제는 빼고요. 나머지 문제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맞추면 2등급이다. 요거까지 맞추면 2등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13번, 14번, 21번 정도? 20번은 좀 쉬웠어요. 생각보다는 쉬웠고 13, 14번, 21번 정도를 맞췄으면은 2등급인 거고, 그 나머지 4점짜리만 싹 다 맞췄다 그러면 3등급 정도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면 13번을 먼저 볼게요. 13번. 자, 13번을 먼저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2분의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래프를 가지고 정보를 얻어야 돼요. 뭐 다짜고짜 막 3차 함수 막 식으로 쓰면 안 돼. 그죠? 그래프로 일단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3차 함수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가 딱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3차 함수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다.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럼 이 모양을 하나 그려놓고,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gx라는 애는 뭐냐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를 끊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fx를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를 넘어가는 쪽에서는 fx 그래프를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8만큼 올리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아무데나 한번 끊어봐봐. 만약에 뭐 여기쯤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여기쯤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fx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올 거예요. gx가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자, 요 부분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지? 요 부분의 그래프를 올려주는 거지. 8만큼.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gx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형태인데, 자, 근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줬냐면 gx는 f-2라는 요 방정식에 실근이 두 개가 아니라 2뿐이라고 했습니다. 2. 그쵸? 2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에다가 가로선을 하나 그어보면, 가로선을 그으면 이렇게 거지겠죠? 이렇게 거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거슬 때 이 빨간 선과 이 gx의 그래프가 딱 2에서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건이 깨졌죠. 왜냐면 이 빨간 선이랑 여기서 만났잖아.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는 절대 2가 될 수 없죠.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애초에 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지금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는 적어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적어도 얘가 이 극대인 지점보다 더 왼쪽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렇게 넘어가 줘야지, 그래야지 적어도 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극대값보다 더 왼쪽으로 가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지금 요 지점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는 지금 뻥 뚫려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gx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지금 그 그림처럼 생기면은 이 빨간색이랑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이 이 위에 올라가 있던 요 놈과 몇 번 만나게 만들어주면 돼? 딱 한 번 만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놈의 그래프를 아래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얘하고 딱 접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두 번 만나도 안 되니까 한 번 만나려면 딱 요 지점에서 접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접하는 지점이 바로 지금 얼마인 거야? 여기가 지금 2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맞니? 그래야지 요거 지금 요렇게
형광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gx의 그래프인데 gx의 그래프와 f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유일하게 2라는 한 지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fx의 극대값을 찾아라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fx의 식을 한번 써보면 지금 이 fx는요 여기 2에서 2라는 지점이 fx 입장에서 보자면 이 지점에 지금 극소인 지점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극대를 하나 갖죠. 여기는 얼마인지 아직 모르니까 얘를 k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f'x가 자 f'x가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 원래 fx는 최고 차인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으니까 f'은 최고 차인 계수가 3인 2차 함수겠죠. 그럼 앞에다가 3 꺼내놓고 극대극소를 갖는 지점이 하나는 k이고 하나는 2인 거잖아요. 그죠? k이고 2인 거니까 자 x-k, x-2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 한번 시켜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괄호 k 플러스 2x 플러스 6k인가? 그죠? 그럼 f'이 이렇게 생기면 fx는 어떻게 생겨요? fx는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적분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k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6kx고요. 끝에 적분 상수값은 우리가 이미 어때? 끝에 적분 상수는 알려줬죠. 그죠? f0이 2분의 1이었으니까 끝에 상수는 2분의 1이 붙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k 값만 찾으면 되니까 딱 한 가지 사실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딱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이 뭘까요? 이 초록 그래프는 원래 fx의 그래프를 얼만큼 올려놓은 거다? 8만큼 올려놓은 거다. 그치?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간격이 얼마다? 8이다. 그쵸?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면 f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랑 그 다음에 fx에다가 2 집어넣어가지고 8만큼 끌어올린 게 서로 같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f-2하고요. 그 다음에 f2에다가 8 더한 것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보면은 k 값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k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러면 k라는 지점이 아까 우리가 극대를 갖는 지점을 잡아놓은 거였잖아요. k가. 그죠?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순간 아 그러면 극대 값은 그냥 f-1이겠구나. 그죠? 그래서 f-1을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 답이 그러면 4 나옵니다. 4. 답은 3번.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들을 잘 해석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볼게. 에어컨 또 끄면 더운데? 제가 집에 갈게요. 버티더라고요. 시도 온난화가 심해져서 이것 때문에 진짜 반바지를 입는 게 없어. 반바지는 약간 뭔가 학원에 입고 오기 쑥스럽다 할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데. 아침에 애들을 데려다 줄 때는 맨날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학원에 입고 오는 건 좀 그래. 유교우 남이시네. 진짜 웃길 것 같아요. 한 번도 수업할 때 입고 온 적 없는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없다고? 없어, 한 번도 없어.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 반바지 입지 않으셨나? 야 그때가 언제야? 그거는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그때 너 중학교 1학년 때 아니야? 맞아요. 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대박. 다들 내가 오늘 보여준 사진이야. 어? 내가 오늘 보여준 사진. 아 그거. 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BC가 6이 되도록 잡았고 자 이랬을 때 일단 sin CBA가 이랬으니까 일단 우리는 요 그림에서 이거를 긋는 게 제일 첫 번째지 않을까? AC를 긋는 게
그쵸? 이 AC를 그어주게 되면 우선 AB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이 무조건 90도가 되겠죠. 그쵸? 90도가 되겠고 문제에서 이제 CBA라는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이제 세타라고 잡아주면 문제에서 AB의 길이는 요거 14였나요? 14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이라고 그랬죠. 그죠? BC는 6이었어. 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돌리면 A부터 C까지는 얼마예요? 196에서 36 빼면은 160이니까 4루트 10.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요랬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은 요거분의 요거니까 7분의 2루트 10. 기억 어때? 맞아요. 맞죠, 그죠? 기억이 맞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D가 7일 때라고 했어요. 니은 조건에서 지금 CD가 7일 때라고 했습니다. 얘가 7이라고 했을 때 그때 AD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치? 원이 하나 있고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요 사각형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 사각형에 대해서 성립하는 성질이 뭐였죠?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었잖아. 그러면 지금 이것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 거니까 여기가 세타면은 얘랑 마주보는 데가 D잖아요. 그쵸? D라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것도 코사인 값을 아는 거지. 그치?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코사인 세타가 7분의 3인가요? 그렇다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엊그제 벼락치기 한 거 아니야. 그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은 각 변환시키면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야, 변환할 때 기준이 지금 파이 기준으로 변환하면 함수 안 바꾸는 거잖아. 뭐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이럴 때 바꾸는 거잖아. 그죠? 그럼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고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이에요? 그치? 180도 갔다가 살짝 돌아온 거니까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7분의 3인 겁니다. 그쵸? 자,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7분의 3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AD 요거를 찾고 싶으니까 여기를 X라고 놓으시면 뭐 하면 돼 이제? 그렇지. 코사인 법칙 돌리면 되죠. 요 각도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를 찾고 싶은 거니까 코사인 법칙 하면 바로 나오겠네. 그러면은 이거로 시작해 볼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렇게 시작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2 곱하기 7 곱하기 x 분의 그치? 지금 기준각이 여기니까 요 양옆에 있는 애들 곱해주는 거고 위에는 x제곱 더하기 7제곱에서 빼기 자 얘랑 기준각이랑 마주보는 160 그쵸? 제곱하면 16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것이 이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7분의 3과 같은 거죠. 그러면 77 날려주시고 2x 곱하면은 마이너스 6x 넘어오면은 플러스 6x겠네?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111인가? 아 그쵸 이렇게 되겠네. 근데 뭐 인수분해를 시도해볼 가치가 없죠. 보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 내용식 바로 쓰시면 됩니다. 짝수공식 써보면은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9 플러스 111 120인가요? 120 120이면은 몇 루트 몇이야? 2루트 30 마이너스 3 풀마 2루트 30인데 길이니까요 가운데 플러스를 살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니은 어때요? 맞죠? 오케이 니은이 맞다는 거 확인했고 자 디귿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못 풀었어요. 보통 이제 이쯤에서 이제
2번이냐 5번이냐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진짜. 그치? 아 요즘 트렌드는 2번이잖아 하고 2번을 탁 찍으면 이제 틀리는 거지, 그치? 저 옛날 트렌드 따라왔어요. 잘했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낸 거잖아. 인천에서 낸 거라서 조금 이제 옛날 트렌드야 이게. 답이 5번인데 이게 최대값이 언제 생길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사각형은요. 여기 길이가 7이라는 거는 지금 니은에서 잠깐 준 조건이니까 여기는 7이 아니죠 사실. 정해진 거는 지금 여기까지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미 고정돼 있죠. 그럼 문제는 이제 ACD라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ACD라는 삼각형은 D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넓이가 변하죠. 근데 D점이 어디에 있을 때 넓이가 제일 넓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AC라는 선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그 상황은 뭐냐면 AC라는 선분과 평행한 선분하고 만날 때 아닌가? 그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원의 성질로 설명해 보면 요즘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의 중심에서 AC를 지나도록 요렇게 수선을 하나 그으면 그 수선이 AC를 통과해 가지고 원과 만나는 지점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수선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수직 이등분 되게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지점 있잖아요. 여기 원과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에 D점이 놓였을 때 이때가 가장 AC라는 선분에서부터 멀 때 아닌가? 그럼 그때가 가장 넓이가 어떨까? 그죠? 가장 넓이가 넓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을 찾을 건데 이게요 다 나와 있어요. 봐봐. 이거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7인 거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하고요 여기 길이 사이에 몇 대 몇일까? 그렇잖아. 이것도 닮음인 삼각형 아니에요? 닮음인 삼각형이고, 그쵸? 요거는 반지름이 요거는 지름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요 길이의 절반이 돼가지고 요 길이가 3입니다. 근데 이 원은 반지름이 7짜리 원이었기 때문에 7 중에서 얘가 3을 차지하니까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4가 되는 거예요. 4. 그쵸? 그러면은 밑변이 4루트 10이고 높이가 4인 삼각형인 거니까 자, 위에 있는 녀석의 넓이가 뭐다? 요 녀석의 넓이가 8루트 10인가? 그지? 8루트 10이고 자,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의 넓이는 처음부터 12루트 10이었네. 그치? 둘이 더하니까 20루트 10 되는 것이 맞죠. 그쵸? 그게 가장 넓을 때니까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 아, 고마워 범석아. 리액션 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진짜? 키쌤이 아이폰을 써? 아니 옛날에 희진이 막 아이폰 충전기 두 개 주셨거든? 요즘 안 해줘. 그거 잘 꽂아야 돼. 자, 21번으로 가봅시다. 21번. 15번 많이 어려워요. 15번이요? 15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15번 풀었니? 풀었어. 아까 누가 풀었다는데? 준이가 풀었댔나? 네? 아, 찍어서 풀었다 그러지 않았어? 15번 정답이 뭔데? 아 몰라. 수학 앞에 3명이나 맞았다. 자,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네. 이제 21번이 수열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나는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었다. 나에게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달겨 들어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답을 찾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좀 깔끔하게 풀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수열 치고는. 2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1번은 우선 제일 처음에 주어져 있는 게 SN이면 참 좋겠는데 SN이 아니라 뭐가 주어져 있어요? SEN이 주어져 있죠? SEN.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의 합. 그게 지금 17n이에요. 17n이고. 그럼 이제 이런 걸 만났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n자리에 뭘 넣어보는 거죠? n자리에 n-1을 한번 넣어볼 수 있죠.
요 n자리에다가 n-1을 넣어보면 s 2n-1 얘가 17 n-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네 둘을 빼요. 빼보지. 그치? 얘네 둘을 빼보면 이렇게 빼보면 위에 있는 애는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얘는 이거 괄호 분배시키면은 2n-2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항부터 2n-2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항이 몇 개 남죠? 2개 남죠. 맨 끝에 있던 2개만 남겠지. 그 2개가 누구냐면 a, 2n과 그 바로 앞에 있던 a, 2n 빼기 1. 그치? 요렇게 둘만 남고 다 없어지겠죠. 우변은 빼면 뭐가 돼? 17이 되네. 17. 그럼 이 식을 찾았으면은 자 여기 지금 원래 근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일반항을 찾으면 이 식은 n 값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뭐 따로 써주고 이렇게 했었잖아. 지금 이것도 이 부분만 봤을 때는 n이 2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 식인데 이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가식에다가 n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이 식이 처음부터 성립하나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에다 n자리 1을 그대로 넣어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가 그냥 2가 되는 거니까 A1과 A2의 합 요것이 17이 되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그냥 n자리에다가 1을 넣은 것도 성립을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2가 9니까 A1은 8이다. 그죠? A1과 A2까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근데 문제는 이제 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조건. 누가 다 뛸 거예요? 노가다를 띄워도 근데 그게 뭐 생각처럼 그렇게 짠짠짠 이렇게 잘 안 나오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막 갈라질걸요. 그렇죠? 노가다가 규칙이 있거든요. 어떤 규칙을 찾았어? 네?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딱 그 AN 값들이 하나씩 이렇게 정해져요? 경우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 땐 그렇게 나오는 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180인데. 네? 답이 180이야.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았어? 노가다 장인이구만. 대단하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우리가 기존 이미 알고 있는 요 식을 좀 활용해 보기 위해서 나 식에다가도 n자리에다가 어떤 적절한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하고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려면 n자리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요 두 번째 식의 n자리에다가 2n 빼기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요 n자리에다가 2n 빼기 1을 넣으면요 요 안에 들어가 있던 애들이 얘네하고 같은 이제 첨자가 달리거든. 그쵸? 요 식에다가 n자리에다가 2n 빼기 1을 넣어볼게요. n 대신에 2n 빼기 1을 넣어볼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a2n 빼기 a2n 마이너스 1 거기다 절대값 씌운 게 자 이게 여기 n자리에도 2n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4n 마이너스 3 되나? 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값 씌워서 4n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절대값을 뗀다면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요 놈이 이제 플러스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플러스 4n 마이너스 3일 때 자 그때 요 식과 요 식을 둘이 더해 볼게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 4n 마이너스 3일 때 더해봐. 그러면은 이제 뒤에 건 지워지니까 2배의 a 2n이 요게 둘이 더하면은 4n 플러스 14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a 2n은 뭐랑 같아? 2n 플러스 7과 같죠. 이런 거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둘이 더했을 때 2a 2n이 자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4n
그 다음 뭐 되지? 플러스 20 되나? 그죠? 그럼 A2N은 뭐예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하고 이거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A2N이 어떤 친구일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네 번째 항을 구한다 그랬을 때 A4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A4를 여기다가 이 집어넣어서 찾아야 될지 여기다가 이 집어넣어서 찾아야 될지 이게 이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여기를 봐봐. 여기 나식을 보면 지금 이 나식에서 얘기하는 건 AN 플러스 1과 AN의 차를 말하니까 우리가 AN이라는 수열들을 쭉 나열해 놨을 때 딱 붙어있는 두 숫자의 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붙어있는 두 숫자의 차가 2n-1이잖아. 이 2n-1은 뭘 가리키는 표현이죠? 어떤 숫자들을 우리가 2n-1로 표현하죠? 홀수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 홀수. 자, 생각해봐 얘들아. 인접한 두 숫자를 뺐는데 뺀 결과가 계속 홀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에 홀수가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홀수에서 홀수 빼면 무조건 짝수죠.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에 짝수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어도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요 조건에서 아하, AN은 홀수, 짝수가 번갈아서 나오는 수열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번갈아서 나오는 수열이다. 무조건 그래야 되죠. 그쵸? 무조건. 이 식이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N이라는 수열은 무조건 홀수, 짝수가 번갈아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첫 번째 항이 8이고 두 번째 항이 9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짝수, 홀수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A, EN 짝수 번째 항들은 자, 얘처럼 싹 다 홀수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아놓은 두 개의 일반항 중에서 얘는 항상 짝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이 일반항은 한 번도 쓰이지 않는 일반항이 되는 거고 얘가 모든 짝수 번째 항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이 시그마에다 그냥 넣어주고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홀수하고 짝수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좀 깔끔하게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직접 시험 보다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 좀 이상적인 풀이를 보여준 거고 이거를 어떤 뭐 대입을 통해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식 커지네, 이걸 발견해가지고 풀어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18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요 세 문제가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나 싶고 여기까지 맞췄으면은 2등급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요번 시험은 좀 등급 컷이 낮기 때문에 요 문제들까지 맞췄으면 1등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요번에 뭐 보니까 1등급 컷이 뭐 80점 막 이렇더만. 미적은 80점이고 확통은 86점이고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문제들을 맞출 수 있으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야, 요거는 좀 틀리면 안 되는데 싶었던 문제가 10번이나 11번 뭐 이런 문제들 있죠. 4점짜리들 중에서 이제 초반부 라인 9번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면은 이런 문제들은 필수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놓치면 안 되는 문제들. 셋 중에 하나만 봅시다. 셋 중에 하나?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얘가 풀기 싫은 것 같은데. 이게 또 꼭 니네가 있을 때 그러더라. 아니, 그럴 수 없다. 체이가 있을 때 꼭 그래. 제가 화가 안 나는 이유예요. 수업 못 나가게 하라고. 졸라 그러시기. 나 갑자기 꺼지던데. 잠깐만. 수업 끝. 내 필통이야. 진정하렴.